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떠나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과 부딪혀서 마음이 지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의견이 달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고, 말이 조금 모나게 나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흘려보낼 힘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큰 파도로 밀려와 하루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틀렸다거나 누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다만 마음이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작은 말도 오래 남게 되는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가 변한 걸까? 세상이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 조금 약해진 걸까? 이 질문을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문득 이런 결론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 오랫동안 믿어온 것, 내 방식이라고 여겨온 것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고요.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굳어진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이 알게 모르게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묶어두기도 하지요. 고집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 단단하고 차갑고 남을 밀어내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실은 그 안쪽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나만의 생존 방식과 나만의 상처와 나만의 자존심이 차곡차곡 얹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굳게 생각하는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 예전보다 더 쉽게 서운해지고 더 빠르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일지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더 지쳐가더라고. 그 말이 오래 울렸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조용히 짚어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이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외로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워놓은 작은 벽일지도 모릅니다. 그 벽이 처음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울타리가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높아지면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갇히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가족과 부딪히고 자식에게 섭섭해지고 친구와 괜히 멀어지고 배우자와 말이 줄어드는 일이 조용히 시작되기도 하지요. 사람이 떠나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사람의 온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굳어짐을 풀어내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고집을 바라보는 시간이지요. 고집이라고 하면 왠지 단점 같고 고쳐야 하는 성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더 고립시키고 관계를 조금씩 단단하게 굳히고 사람 사이의 숨통을 막고 있다면 이제는 부드럽게 풀어내야 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입 모아 말하곤 합니다. 이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말로 상처 주고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 속에는 피곤함도 지침도 그리고 작은 바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꼭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괜히 휘둘리지 않고 조용하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은 내 고집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순간으로 닿아갑니다.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와 말을 세게 했던 날, 입장 차이가 나는데도 내가 맞다고 우겼던 날, 상대의 말을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먼저 내세웠던 날, 고집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내 기준을 놓지 못했던 날들, 그날들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흔들리고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도 지치고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혼자만의 고집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고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여유로운 마음이 되기 위한 아주 사적인 마음의 기술이지요. 이 이야기를 위해 3명의 현인을 모셨습니다. 노자, 아들러, 그리고 법구경입니다. 노자는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고 아들러는 고집의 뿌리에 있는 비교와 불안을 들여다본 사람이며 법구경은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가장 단순한 언어로 보여준 책이지요. 이 3사람의 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내 삶에 조금 더 여유를 주는 시간으로요. 이제 첫 번째 현인의 지혜를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노자가 남긴 말 속에서 우리 마음의 굳어짐을 조금씩 풀어보려 합니다. 어떤 마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서로 마음이 닿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눈앞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가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그 마음의 굳어짐을 가볍게 풀어주는 길을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부드러움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흐르는 물이 딱딱한 돌을 깎아낸다며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지요. 저는 이 말이 나이가 들어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말도 오래 남는 지금 이 시기를 참 잘 설명한다고 느낍니다. 사람의 고집은 처음부터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경직되고 굳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까지 점점 좁아지게 만듭니다. 누가 내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 다름이 괜히 마음을 건드리고 내 생각과 조금만 어긋나도 그 차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럴 때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생의 근본이고 굳어짐은 죽음의 징조이다. 이 말이 참 단순하지만 들여다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있고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고
관계를 이어갈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지면 그 어떤 따뜻한 말도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어떤 다정함도 마음에 닿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준 따뜻한 말이 왜인지 거슬렸고 괜히 더 마음을 닫고 싶었던 순간이요. 그때는 그게 고집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해졌고, 그냥 상대가 나를 모르고, 그냥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라고 합리화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안쪽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어 부드러운 말도 날카로운 말도 모두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마음이 막힌 상태라고 했습니다. 막힌 마음은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너무 오래 마음을 조여온 결과라고 말했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의 막힘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신도 많아지고 기준도 명확해지고 내가 지켜온 방식에 대한 신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이 너무 단단해져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게 될 때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굳어버리는 것이지요. 노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이 지나치게 확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확신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때로는 그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 저건 틀린 방법이야. 이 말들이 내 기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점점 좁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내 마음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나 역시 상대의 말에 귀를 열지 못하게 되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 방식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네요. 그분의 목소리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뒤늦은 깨달음도 있었고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작은 후회도 담겨 있었지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방식은 수십 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방식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노자는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한번 부드럽게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말했지요.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느낍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굳어진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지키고 싶은 무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풀어내면 사람도 관계도 삶도 조금은 더 가볍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반복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노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흐르는 마음은 지치지 않는다. 흐른다는 건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집은 멈추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부드러움은 흐르는 마음입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서 서로의 온도를 느끼고 필요한 만큼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흐르는 마음을 유지하는 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단단함 속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은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풀어내면 지금까지와 다른 길에서도 관계가 새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고집 때문인지 알면서도 말을 더 세게 하게 되었던 날들,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괜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던 날들, 내 기준을 내려놓기 싫어 상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부드러워지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잊어버렸을 뿐이지요. 노자는 그 잊어버린 마음을 조용히 다시 꺼내주는 사람입니다. 그 부드러운 지혜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자는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내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주변을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자꾸 나와 맞지 않게 변해가는 느낌. 사람들의 말이 전보다 날카롭게 들리거나 예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크게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그 마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참고 너무 많은 것들을 견디고 너무 많은 걸 떠안고 살아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자는 마음을 무겁게 끌고 가기보다 한 번쯤은 부드럽게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던 날도 있었고, 내가 틀렸던 날도 있었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날도 있었으며,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마음을 조였던 날도 있었지요. 그 모든 날들은 지금의 나를 지탱해준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은 풀어내야 할 마음도 남아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꽉 들어찬 생각 때문에 상대의 말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던 때요. 그저 내가 맞다고 느꼈고 내 기준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그 다정함마저 나를 불편하게 했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고집이라는 걸, 그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는 걸, 그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노자는 이 마음의 움직임을 정말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가득 찬 것은 흘러나가기 마련이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은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 돌아오는 말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꽉 찬 만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좁아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틈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틈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랫동안 쌓아온 생각과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왔던 힘이었고 우리가 살아온 길의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그 흔적이 지금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방식이 너무 정확해 보이고 내 경험이 너무 맞는 것 같고 내가 본 세상이 가장 익숙해져서 다른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자꾸 찾아오게 되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다들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요.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힘이 조금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그 익숙함이 흔들리는 게 두려워지는 것이지요. 노자는 이 마음을 흐르지 않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아무리 맑았던 물도 금세 탁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채우면 쓰인다. 한번 비워준 마음은 새로운 숨을 들이쉴 공간이 생기고 누군가의 말이 부드럽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내가 옳았던 날들이 있듯 상대가 옳았던 날들도 있었겠지요. 내가 힘들었던 날이 있었듯 상대도 괜히 날카로웠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듯 상대의 마음 속에도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오래전부터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집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상대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둘 사이의 길도 막혀버립니다.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는 건 크지 않은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부드러움 하나, 아주 작은 여유 하나, 아주 작은 내려놓음 하나.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을 조금만 내려놨더니 관계가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그분이 내려놓은 건 평생의 신념이 아니라 작은 말투 하나, 작은 대답 하나였다고 하셨어요. 내 방식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을 줄였더니 상대의 말이 조금 더 들어오고 관계도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부드러움은 언제나 길을 만든다.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길을 만드는 건 논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이유도 아닙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마음이 또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부드러움이 부드러움을 낳고 고집이 고집을 내려놓게 만들지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마음이 지금 단단하게 굳어 있는 듯 느껴지신다면 그건 실패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안고 너무 오래 버텨오신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쳐있다는 뜻이니까요. 노자는 부드러움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하루도 조금 더 편안해질지 모릅니다. 이제 이 부드러움의 지혜를 이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상대가 나를 몰라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아들러는 사람이 관계에서 고집을 세우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아들러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해석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거칠게 들려도 그 말 자체보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관계 전체의 결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건넸습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늘었어? 그 말은 그저 가볍게 던진 표현이었지만 아내는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건 남편의 불평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었다고요. 아들러라면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말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석 때문에 사람은 더 아파진다. 그리고 아들러가 말한 관계의 가장 큰 오해는 사람이 서로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곧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며 상처받은 마음을 풀 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요.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의지할 사람도 많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더 귀해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표정 하나가 이틀, 사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요. 아들러는 사람의 고집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갑옷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갑옷을 입는 순간 상대의 말이 더 이상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도 나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 또한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요. 특히 노년의 고집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부정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노력하며 지켜온 것들을 흔들지 말아라. 이 마음들은 사실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방식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마음을 단단히 세워버린 날이요. 그때 아들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대가 나에게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 안에 의미를 더씹혀버리는 순간이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대부분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존재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아온 세월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고집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단단함은 나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식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러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 마음을 가장 깊이 비추기 때문에 그 말이 곧바로 불안을 건드린다. 그 불안이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절대로 고집을 버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면으로 건드리면 다치지만 옆에서 천천히 건드리면 열린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너무 폭력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들러는 조금씩 마음을 풀어내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안쪽을 살펴보는 방식이었지요. 예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서 자꾸 내 방식만 고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들러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날 때 불안을 느낀다. 그 불안을 덮어두면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이 굳어지면 관계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의 고집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지침과 불안의 잔해가 조금씩 쌓여 굳어버린 결과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굳어짐을 부드럽게 풀 수 있는 건 아들러가 말한 아주 작은 마음의 전환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 방식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른다.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다. 이 생각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고집은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이제 이 마음의 전환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들러가 말한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천천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서 뒤틀리는 순간은 상대가 날 미워해서도 관계를 끊기 위해 애써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다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느끼는 작은 상처가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할 만큼 작지만 깊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 작은 상처가 사람을 가장 고집스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더 씌워버리는 불안 때문에 사람은 자기 기준을 더 세게 붙잡는다고 했지요. 저도 그런 순간을 한 번씩 떠올려 보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 실은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왜인지 마음 깊은 곳이 쿡 하고 아파오는 순간 그 아픔이 그 말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러라면 말했을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느끼는 순간 그 상처가 다시는 건드려지지 않도록 고집이라는 갑옷을 입는다. 우리가 나이가 들며 고집이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그 갑옷이 점점 더 두꺼워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많은 상처도 쌓였고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더 세게 단단하게 조였던 날들이 많았지요.
아들러는 이 갑옷을 벗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 갑옷이 왜 생겼는지 조금만 이해하면 마음이 스스로 조금씩 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고집은 나를 지키기 위한 조용한 몸부림이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집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만 아들러는 달랐습니다. 고집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마음을 지켜온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텼는지, 얼마나 관계 안에서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기 마음을 꼭 껴안고 버텨왔는지, 그 모든 궤적들이 고집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을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고집을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 씁쓸하게 남아있는 기억,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들, 괜히 마음이 아팠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 모인 돌조각들인데 어느 날에는 그 돌조각들이 너무 많아져 내 마음을 꽉 가둬버린 것이지요. 아들러는 이런 마음을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이 내 방식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자기 부정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상대도 나만큼 힘들었을 수 있다. 그 말이 내 방식과 다를 뿐 나를 공격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과정이었지요.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더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큰 오해였더라고요. 그분은 어느 날 자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내 얘기는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갑자기 가슴속이 뜨겁게 울렁거렸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서운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그저 오랫동안 지켜온 자기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벽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마음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고요. 그 순간 아들러의 말이 떠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내 기준만 강하게 세우면 그 지점이 사라지고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도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집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야 안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묵직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고집은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가도 지금은 그 말이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라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들러는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 이유는 언제나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고집을 더 세게 붙잡게 되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마음이 주춤하던 부분이 조금씩 풀립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려고 하는 걸까? 혹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을까? 이 작은 물음 하나가 내 마음의 갑옷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져줍니다. 결국 아들러가 말하고자 했던 건 고집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해석을 조금 바꾸는 일, 그 해석이 바뀌면 상대의 말도, 상대의 표정도 전보다 덜 날카롭게 들리게 되고 관계의 긴장은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풀림 속에서 내 마음도 조용히 숨을 돌립니다. 노년의 고집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견디고 너무 많이 노력해온 사람이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조금만 부드럽게 바라보면 관계도, 말도, 표정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줄 마지막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문제이고 가끔은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일 때가 있지요. 법구경은 이 마음의 파도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바라본 책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겪어온 슬픔, 분노, 외로움, 후회, 집착이 조용하지만 깊은 문장들로 담겨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삶의 파도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맞닥뜨리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법구경의 구절들은 특히 지금의 우리 마음에 더 단단하게 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관계 때문에 지치고 애써 흘려보내려 해도 자꾸 되살아나는 감정들, 그 모든 것을 법구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단정적으로 들려 고개를 갸웃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에 더 아파졌는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이 며칠이나 마음에 남아 괴롭게 했던 순간 상대가 내 의도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오해를 더 크게 해석해 하루 종일 무거워졌던 날들, 그때의 고통은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에게 들려오는 방식이 나를 흔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 악의도 없었던 말이었는데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혼자서 짐작하고 혼자서 해석하고 혼자서 마음을 다쳐버렸던 적이요. 그 순간에는 상대가 미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나를 흔든 게 아니라 나를 지켜온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법구경은 이 마음의 구조를 참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상처는 오래 남지 않는다. 마음에서 만든 상처가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한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만들어내는 상처가
더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말이 불편해도 곧 다른 일들이 밀려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마음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된 만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만큼 작은 상처도 더 크게 울립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원래보다 2배, 3배 더 깊게 꽂히기도 하고 상대의 표정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인데 요즘은 너무 오래 남아요. 괜히 혼자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또 고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단단해지고 고집은 그 단단함 위에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틀릴까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고 상대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내가 무시당할까봐 방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요. 법구경은 이 마음의 방어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불러오고 고집은 고집을 불러온다. 고집을 세우면 상대도 고집을 세우고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결국 누구도 이기지 못한 싸움만 남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마음의 고단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싸움을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서 조금만 단단해지는 건데 그 단단함이 상대에게 벽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법구경은 이 벽을 허무는 가장 부드러운 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다. 이 말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나 내가 쌓아온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내가 살아온 증거이고 수십 년을 건너오며 내 마음을 지켜준 든든한 기반이니까요. 법구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상처 주는 방식만 조금 덜어내라. 어떤 어르신은 이 말이 너무 좋다고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방식은 그대로인데 그 방식을 끌어올리는 마음의 힘만 조금 낮추니까 사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힘 빼기라고 불렀습니다. 힘을 빼면 상대가 다가올 공간이 생기고 상대가 다가오면 오해도 풀리고 오해가 풀리면 내 마음도 풀리고 그 마음이 풀리면 고집도 자연스럽게 내려앉게 되지요. 법구경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짧게 정리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고집은 마음이 불안할 때 생기고 그 불안은 나를 지키기 위한 무의식의 몸짓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바라보면 지치지 않은 숨이 들어오고 그 숨이 들어오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사람의 말도 인생의 변화도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삶은 생각보다 부드러움에서 잘 흘러갑니다. 단단한 방식으로 버티려고 할 때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관계도 마음도 하루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그 단단함이 지혜라면 참 좋겠지만 어쩔 때는 그 단단함이 세상과의 마지막 남은 문을 조용히 닫아버리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람을 살리고 완고함은 사람을 고립하게 한다.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어쩌면 우리 안의 고집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서 있는 외로움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단단해 보여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상처받기 싫어서, 지치고 싶지 않아서,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이가 드니까 말을 아끼는 게 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 아주 오래된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집이라는 건 처음에는 나를 지키는 장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장막은 점점 두꺼워져 나조차도 밖을 볼 수 없게 만들지요. 법구경은 이 부분을 참 따뜻하면서도 예리하게 짚어줍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맑아진다. 세월이 깊어지면 누구나 마음속에 멈춘 물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서운했던 일, 풀리지 않았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마음의 흐름은 막히고 생각은 고집으로 굳어집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막혀있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은 나를 외롭게 만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삶의 작은 기쁨들까지 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법구경은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풀기 위해 아주 작은 시작을 제안합니다. 먼저 나를 비워라. 누군가의 말을 바로 판단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일, 내 의견이 맞다고 느껴져도 상대의 생각을 한 번은 그대로 들어주는 일, 상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살피려는 일, 이 작은 시작들이 굳어있던 내면의 돌을 조금씩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큰 다짐이나 거창한 선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온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뜻한 쪽으로 옮겨주는 일이지요. 법구경은 부드러움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일, 그게 어쩌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말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법구경은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고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흐름으로, 다친 마음이 아니라 흘러가는 마음으로 조금씩 걸어갈 수 있다면 관계의 온도도, 삶의 온도도 조금씩 따뜻해질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층이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굳어져 나도 모르게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만들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집이라는 이름의 벽이 조용히 내 마음 둘레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부드러워지면 상처받을 것 같았고, 열어두면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 벽은 나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도 조용히 막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고집은 스스로에게는 안전한 방어막 같지만 타인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를 전하려 할 때도 생각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움직이는데 표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작은 간극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바꿔놓습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말없이 지나가던 온기가 서서히 옅어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들이 지금은 서운함으로 남아버리고 서운함이 오래되면 그 자리에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오래되면 다시 가까워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왜 저 사람의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릴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오면서 마음을 더 많이 쓰게 된 결과일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 위해 마음을 세웠고, 서운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감췄고, 실망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도 사람도 같이 멀어져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노자의 내려놓음, 아들러의 마음의 책임, 법구경의 부드러운 흐름이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연습, 이 연습이 고집을 풀고 관계를 다시 잇고 삶의 온도를 되돌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길이 될 거예요. 열어가는 건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문 하나 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한 번 더 듣는 일, 내 말투가 혹시 너무 단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일, 예전에는 당연하게 넘겼던 고마움을 조금 더 표현해 보는 일, 서운했던 마음을 바로 내뱉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보는 일, 이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고, 마음에는 방향이 있고, 관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막히면 관계도 쉽게 굳어지지만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 그 관계는 나이를 넘어 세월을 넘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지칠 때가 많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무거워질 때도 있고 표정 하나 때문에 밤새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고 서운함 하나 때문에 마음을 접어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침의 마음을 바꾸고 누군가의 배려 하나가 하루의 온도를 바꾸고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도를 지키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큰 걸 바라지 않게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상대도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고집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완고함 속에서가 아니라 유연함 속에서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에서 삶은 다시 흐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굳어져 있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부드러워질 수 있다. 나는 아직 마음을 열 수 있다. 나는 아직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도 언제든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고집의 무게보다 부드러움의 따뜻함이 조금 더 가까이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며 이 생각이 마음에 남았으면 합니다. 내가 조금 달라지면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공감 한 번이 이 긴 이야기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당신의 구독 한 번이 이 지혜의 등불을 조금 더 오래 밝게 지켜줍니다. 오늘의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포근하게 하길 바랍니다.